삼성전자가 모처럼 상승을 하려고 폼을 잡고 조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니까 정작 미국 시장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정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. 반등의 모멘텀은 발생이 됐지만 상승이 제한돼 버리는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사실 조금 좀 보면은 채수에 옴이 붙었다고 하지 않습니까? 참 좀 뭐 좀 해보려 하면은 꼭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그 고사성어로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 꼭 막아 낀단 말이지. 그래 이게 지금 반도체 지수가 지금 모양새가 이제 갭 하락 음봉으로 똑 떨어졌지 않습니까?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. 삼성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이제 조금 조정에 살짝 들어가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05930이죠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약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반도 지수 조정받으면서 전체적인 좀 시장 자체의 어떤 조정, 미국 시장도 조정,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이 무거운 종목, 그래도 시총 1위 종목인데 이게 이제 같이 좀 영향을 받는 것이죠. 그렇지만 이제 워낙에 빠진 게 많다 보니까 이제 가격 조정은 크지는 않지만은 좀 답답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돼요. 본질적으로 그 상승의 모멘텀은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납품이다. 엔비디아 납품이 이제 확정된 건 아니에요. 지금 뭐 확정된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데 엔비디아 납품이 이제 중요한 퀄 테스트라 그러는데 중요한 퀄 테스트는 통과를 했다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그 테스트 과정은 이제 끝나서 후차적인 이제 테스트 과정을 좀 진행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. 여기 이제 그 HBM3E라고 해서 5세대 그 고대역폭 메모리거든요. 요걸 지금 납품 테스트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12단까지 지금 형성이 돼 있죠. 근데 애들이 지금 납품할 것은 이제 8단입니다. 8단 아직 통과를 못 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삼성전자 쪽에서 HBM 기술은 조금 부지런히 따라붙으려고 이제 막 조직도 개편하고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기술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8단도 아직까지 좀 맞춤형을 제시를 못할 정도로니까.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문을 두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납품이 된다는 것이죠. 여기에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어차피 내년까지 주문량 들어온 것을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거의 이제 그 물량을 그 맡겨서 내년까지 거의 얘들은 주문량이 거의 좀 더 차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매출, 오더가 들어온 거 이제 또 수주를 받을 거 아닙니까? 그러려면은 그걸 이제 뭐 만들 수 있는 애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밖에 없어요, 현실적으로.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어떻게든 이거 이제 납품이 될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HBM에서 후발주죠. 사실은 이제 업계에서 가장 먼저 HBM을 만든 게 하이닉스보다도 먼저 만든 게 삼성전자인데 계속 연구를 안 하고 이 시장이 안 열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레거시 파운드리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다가 파운드리도 거래처 우리 이제 그 퀄컴이라든지 애플 뭐 이런데 이제 그 요런 쪽을 좀 위탁 생산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못하다 보니까 적자 상태가 나버리고 TSMC 따라붙는다 했는데 격차가 더 벌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 거래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나버린 거죠. 그래서 인력을 이제 다른 쪽에 재배치해야 되는 평택 공장 말이죠. 이런 상황이 좀 놓여버렸던 것이죠.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주가 그 전에 상승을 버팀목을 했던 것은 엔비디아 이제 납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 D램 가격이 이제 상승 기조에 있었기 때문에 상승 기조에 있어서 이게 움직였던 것인데 D램 가격이 지금 요 쭉 움직이다가 옆으로 행보하다가 이제 밑으로 꼬꾸로 자빠지기 시작했죠. 7월 달부터 해서 이제 좀 꼬꾸로 자빠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? 7월, 8월 가면서 조금씩 7월 말부터 해가지고 좀 느낌이 좀 이상하다가 8월 달 가면 꼬꾸로 자빠지기 시작했잖아요.
그러면서 비슷한 시기에 요 7월 달 가면서 이게 8월 달 가면서 여기서 꼬그려 자빠졌잖아요. 그러니까 아니 이쪽에서 하이닉스도 물론 자빠지긴 했지만 하이닉스는 그래도 AI 쪽 그 HBM 수요는 유지되면 실적이 남으니까 이제 그 차별화돼서 이제 올라갔던 것이고, 그래 이제 그 요게 그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더라도 이제 8단 HBM이기 때문에 5세대 8단 HBM 12단이 아니고 이제 8단까지만 싼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서버 용량이 이제 조금 더 작은 거,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. 최첨단 아니고. 그래 이제 얘가 이제 그 통과가 되면 그래도 이제 그 하이닉스는 큰 영향은 없어요. 근데 잠재적인 영향은 좀 있겠죠. 경쟁자 이제 등장이니까 엔비디아 납품에. 그래 이제 얘가 삼성전자도 그 모멘텀을 안고서 이제 움직이긴 하는데,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,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 납품이 사실 지금 현재 주변 여건은 다 안 좋거든요. 아니 삼성전자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원래 이제 기존의 디램이었고, 디램이 근데 가격이 좀 비실해지고 있죠. 거기다가 파운드리에서는 계속 적자나고 있지. 그러면은 결국에는 애들 뭐 가전 쪽이 어차피 뭐 매출 얼마 되지도 않는 거, 그러니까 이제 뭐 없어. 그러면은 뭐 휴대폰 같은 경우도 이제 포화 상태니까 뭐 그 반도체만 보면은 디램 가격 뭐 이게 좀 약간 좀 주춤해가지고 조금씩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, 파운드리 적자고,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요 HBM밖에 없지 않습니까? HBM에서 뭐 승부수가 나와야 되는데 후보 주자지. 그러니까 이건 주가 모멘텀이 없는 거라. 대신 엔비디아 납품하면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해가지고 이제 안도성 상승이 나오는 것이죠.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. 그것을 아셔야 돼요. 그래 이제 주가는 오늘 쉬어버렸는데요. 이번에 이제 그 금요일 날 쉬어버렸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게 주가가 지금 거래량이 많이 없이 이제 조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숨고르기에 가까운 부분인데, 그런 거 치고는 이제 맥이 없이 이제 끝나버린 거죠. 외국인이 이제 몽땅 까버려서 그래요. 외국인이 200만 주를 또 까버려.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. 요게 깠다 가다가는 그 제2의 인텔이 될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높지 않습니까? 그래서 개인들은 뭐 맨날 주워 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, 이게 옛날에 이제 삼성전자는 주워 담으면 또 나중에 사이클 돌면 또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디램 가격이 올라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거의 올라올 가능성이 나는 별로 없다고 봐요. 이제 그쪽에 이제 뭐 PC 디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의 디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나려면 여기 이제 그 소비 심리가 살아나야 되는데, 이게 이제 그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 뭡니까? 그 내구재죠.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고요. 그 긴 시간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그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?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비리비리 해갖고 움직일 텐데.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, 올라올 때 개인 투자들이 저렇게 사대지만 말고 분명한 것은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, 제가 이제 이게 21선 올라오면서 62,500원짜리까지 일단은 최소 반등이 좀 나올 거다 했는데 그마저도 안 나왔어요. 여기가 이제 올라왔어요.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 얼마예요? 63,000 얼마입니까? 어제. 그러니까 65,000원도 안 오는 거야 지금.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없냐고요, 여러분들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힘이 없는 종목은 항상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못 와서, 왜냐면 거기까지 오기 전에 사람들이 팔아버리는 거거든요. 남들이 먼저 팔기 전에 내가 먼저 팔아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팔아버리니까 거기까지 안 온 거거든요. 그러면 얘가 이제 천상 그 또 시간과의 싸움이 나오면서 뭐 4분기에 실적이 뭐 크게 개선, 환율 효과가 있으니까 조금 환율이 지금 1370원대 80원대로 올라오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1310원까지 갔다가 조금 나아질 수는 있어요. 근데 크게 뭐 좋아질 것이 없다니까, 문제는. 그러니 일단은 여기 이제 반등세 나오면, 제가 얘기했지만 62,500원 돌파하면 여기 65,000원 라인 아닙니까? 이런 자리, 지금은 여기까지 뭐 갑니다. 그래도 멍청한 사람들이 이게 뭐 해갖고 이렇게 많이 빠지면 나중에는 또 이렇게 한다. 주식 하나도 모르는 사람, 이 사이클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. 그런 것은.
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예 방송을 그 유튜브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여기서 뭐 올라가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막 여기 사기꾼 그 앞잡이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런 방송은 아예 들으면 안 돼요, 여러분들이. 그 현혹이 돼가지고 자꾸 헛짓거리 해가지고 돈이 다 골로 가는 겁니다. 묶여가지고 깡통이 돼요.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역사상 가장 위험한 자리에 왔다. 삼성전자가 이제 D램을 처음에 8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90년대 이제 결실을 맺었는데 처음에는 막 고민 많이 하다가요. 이게 적자가 나가고 막 하니까.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어쨌든 그 격차를 벌리면서 이군 주자하고 격차를 벌리면서 계속 해왔는데 이제 인텔도 그랬었고요. 인텔과 동시에 구닥다리 레거시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레거시 반도체에 치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대 변화 AI 시대가 개화하다 보니 이 AI 시대에 대응을 하지는 못한 것입니다. 그러니 이제 얘들은 상승에 제한이 됐고 이제 경쟁에서 좀 도태되고 있는데 거기서 뭐 갑자기 얘가 TSMC를 제끼고 올라오겠습니까?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 기업이니까 수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. AI 업체들이 다 미국 업체들이잖아 대부분. 그래 이제 그 하이닉스를 제끼기는 사실상 그 쉽지 않은 그런 구석이 이 구도가 최소한 수년간 이 제끼기가 쉽지 않아요. 하이닉스는 뭐 놀고 있냐고. 그래서 요런 쪽은 어쨌든 반등 나올 때 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비중을 줄여 나가야 돼. 여기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사대 가지고 돈 생기면은 다 삼성전자에 쳐박아 놓고 개인 투자 매매하는 거 보라고요. 돈 생기면은 다 삼성전자만 사재끼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? 그전에는 기다리면 됐다니까요. 그리고 아니 이렇게 이제 됐을 때는 D램 가격이 치킨 게임에 들어가가지고 막 적자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이거 뭐 1조 2조씩 이제 적자 나가지고 이제 못 버티고 이제 감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작년인가요? 재작년 요럴 때 이제 스타팅이 작년 4월인가요? 그때 이제 스타팅이 됐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. 그 사이클이 이제 지나가지고 꼭대기 치고 이제 빠지고 있는데 이제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? 이게 이제 막 적자가 나가지고 막 돈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이게 이제 경쟁이 돋해서 그러지 저 한 4조씩 그래도 영업이익이 나고 있잖아 반도체 부문에서 4조 좀 안 되게 그런 상태에서 이게 감산을 하겠냐고요 어떤 미친놈이 거기다 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빠지니까 이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. 그래 이제 얘도 살기 위해서 뭐 어디 TSMC하고도 파운드리 뭐 주문을 자기한테 온 건 줄 수도 있다 하면서 이제 뭐 해보려고 얘를 쓰는 거예요. 약자들이 합종 연행해가지고 강자고 저 대적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약자 돼버린 거예요. 삼성전자는 그 전에 강자가 아닌 거예요. 그걸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올라오면 어쨌든 비중을 줄여서 다른 쪽에서 복구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복구를 어떻게 합니까?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? 있습니다. 있어요. 바로 이게 오르고 채팅앱인데요.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국내에서 제일 잘한다는 전문가들만 이게 싹 모아놓은 것이 오르고입니다. 천재투자TV에서 만들라고 로고 똑같죠. 오르고라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렇게 그 검색해갖고 설치를 하면 돼요.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요걸 설치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입장하면은 공개 채팅방이 있어요. 여기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이 되는 거예요. 입장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승부를 좀 봐야 된다고 자꾸 거기 들어가지 말고 반응 나오면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돈을 빼서 다른 데서 이제 복구를 해가지고 반가에 하고 뭔가 이제 좀 전환점을 맞아야 되는데 아니 뭐 지하 1층 2층으로 가는데 계속 거기다 쳐박고 있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저기 혹시 저기 뭐 은행에서 깨가지고 또 여기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오르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천재투자TV를 구독을 꼭 해놓으세요.
그래야 또 해주고 리뷰도 하고 주가 변화 있을 때 또 하고 할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이제 천재 투자 종목 추천방도 아예 만들었어요. 저기에는 이제 최소 30% 이상 상승할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천에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입장하셔가지고 또 하시고, 다른 더 잘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요. 그 24명이나 있지 않습니까? 코인 전문가도 있어요. 심지어 입장을 꼭 해서 도움을 받고 변화를 가져가야 됩니다.